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박스 플롯 한 가지만 더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뭐냐면 한 개의 지금까지는 한 개의 엑시스 안에다가 그룹별로 박스들을 그렸어요. 그룹별로 혹은 그룹별로 X축을 설정하거나 Y축을 설정을 하고 그룹별로 색깔을 설정해서 박스들을 그렸는데 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엑시스들을 엑시스들을 사용해서 두 개 이상의 엑시스를 사용해서 각각의 엑시스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어, 한 개의 피규어 안에 어, 피규어에 피규어 피규어에 어, 행이 한 개이고 로브스가 두 개의 엑시스를 2 곱하기 1 모양으로 잠시만요. 그럼 행이 두 개란 얘기죠. 1 곱하기 2라고 할게요. 1 곱하기 2 모양으로. 1 곱하기 2 모양이란 얘기는 뭐냐면 행의 개수는 한 개이고 컬럼의 개수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네. 모양으로 생성해서 모양으로 생성해서 생성해서 각각 어, 생성해서 각각의 엑시스 엑시스에 예, 뭐 박스 플롯 그리기, 표시하기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를. 자,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건지를 먼저 우리가 모양을 좀 살펴보면 피겨가 있어요. 피겨를 좀 크게 만들어서 피겨를 좀 크게 만들어서 사이즈 지정할 수 있잖아요. 피겨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피겨의 세로 길이 이렇게 크기를 지정해서 피겨를 좀 크게 만들고 이 피겨를 1 곱하기 2 모양으로 그러니까 컬럼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럼 인덱스가 생기겠죠? 왼쪽이 인덱스 0번, 오른쪽이 인덱스 1번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두 개가 생길 거고 여기다가 엑시스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예요. 왼쪽에다가도 X축, Y축, 엑시스를 만들고 오른쪽에도 X축, Y축, 엑시스를 만들고 이게 두 개의 엑시스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피겨 안에다가 피겨 안에다가 두 개의 엑시스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왼쪽에다가도 박스 플롯을 만들어서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도 박스 플롯을 만들어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박스 플롯인지는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죠. 어, 이해되세요? 우리가 뭘 할 건지는 이해되세요, 이제? 자, 그러려면 이런 일을 하려면 피겨 안에다가 엑시스를 만드는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엑시스를 만든다 이거는 누가 해주는 거냐면 파이플럿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파이플럿에서 매트플러리. 그래서 피겨와 엑시스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plt.subplot죠. subplot. 이게 함수기 때문에 subplot예요. rows 한 개로 하기로 했고요. columns 두 개로 하기로 했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두 개의 엑시스가 생겼죠. 그죠? 왼쪽에 X축, Y축 생겼고요. 오른쪽에도 X축, Y축 생겼죠. 어.
어, C본 자체가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트플러립을 이용해서 엑시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음, 가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엑시스들을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피겨의 가로 길이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ig size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의 두 배로 만들게요. 이쪽이 더 길어졌죠. 이쪽이 더 길어졌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만들면 가로 길이가 10, 세로 길이가 4 이렇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피겨 사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width, height라고 설명드린 거는 fig 사이즈에서 첫 번째 숫자가 가로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세로 길이, width, height, width, height, 그 다음에 여기가 엑시스를 몇 개를 만들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왼쪽에다가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 오른쪽에다 그래프를 하나를 그릴 겁니다. 자, 왼쪽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무엇을 그릴 거냐면, 성별, 성별, 팁의 박스, 플러스를 그려볼게요. 박스 플러스를 그릴 거니까 박스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죠. X축을 카테고리로 갖다 놓을게요. 성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축에다가 팁을 갖다 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박스 플롯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엑시스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죠? 엑시스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엑시스에다가 박스 플롯을 그릴 때는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엑시스가 몇 개가 있어요? 왼쪽에도 한 개, 오른쪽에도 한 개.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에다 그릴 거냐, 오른쪽에다 그릴 거냐,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파라미터가 있어요. 자, 파라미터를 찾아볼까요? 파라미터 찾아보시면 데이터 x, y, 휴, 오더, 저쩌고 저쩌고 쭉 가다가 보면 너무 많아서 못 찾겠죠?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A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AX,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엑시스라고 하는 느낌 오지 않아요? 그쵸? 네. AX예요, AX. 그리고 우리가 만든 축은 변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만든 축은 변수 이름이 엑시스죠. 엑, 엑시스.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다? 배열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배열이에요.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있겠죠. 왼쪽, 오른쪽 인덱스가 있겠죠. 왼쪽에다가.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볼까요? plt.show. 어디다 그렸어요? 왼쪽에다 그렸죠. 남성, 여성. 이거 사실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거예요. 남성, 여성, 팁에 박스 플럭 그렸던 거. 그거를 왼쪽에다 그린 거예요, 지금. 엑시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그래프를 특정 엑시스에다가 출력하고 싶을 때, 그때 무슨 파라미터 사용한다? AX. AX.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AX라고 하는 파라미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는 그러면은 시간별 할까요? 시간별 팁의 박스 플롯을 오른쪽에다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려보실까요? 그려보세요. 안쪽에 파라미터도 채워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다가 시간별 팁에 박스 플롯을 오른쪽에다 그리세요. 요거 참고하시면 여기서 여기서 두 가지만 바꾸시면 되겠죠.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 X축을 시간으로 가져갈까요? 그럼 Y축은 뭐가 돼야 돼요? 팁이 돼야 되고요. 엑시스 인덱스 1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른쪽에 그렸죠. 오른쪽에. 되셨습니까? 물론, 어,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축을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X축, Y축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Y축을 팁으로 했을 때, X축을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성별로 X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색깔로 구분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박스를 따로 그려주면 돼요. 왼쪽은, 왼쪽은 뭐, 런치, 그 다음에 오른쪽은 디너, 이런 식으로. 그럼 여성에 대해서도 런치에 박스 플롯, 그 다음에 디너에 박스 플롯.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그죠? 어, 하나의 엑시스 안에다가 X축, Y축, 그리고 색깔을 가지고서 네 개의 박스 플롯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아예 엑시스를 두 개의 엑시스로 나눠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이렇게 그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려라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엑시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엑시스 안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매트플롯립, 파이플롯을 가지고서 엑시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려줘야 될 그래프들은 시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어떤 엑시스에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어떤 엑시스에 뭐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래프 종류를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엑시스 0번에는 박스 플롯을 넣는데 엑시스 1번에는 뭐 히스토그램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박스 플롯 한 가지를 가지고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봤어요. 이거를 한 이유는 이 우리가 박스 플롯에서 사용한 변수 이름들, 저 파라미터 이름들 있잖아요. 데이터라든가 x라든가 y, q, 그다음에 ax 이런 파라미터 이름들이 다른 그래프들을 그릴 때에도 비슷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박스 플롯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다른 그래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그래프 종류를 좀 바꿔볼게요. 자,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무엇을 그리는 건가요? 연속형 자료를 구간으로 나눠서, 그죠?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히스토그램이죠. 그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도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팁스에서 연속형 자료는 토탈 빌하고 영수증하고 팁이잖아요. 영수증 금액을 먼저 그려볼까요? SNS. 함수 이름은 히스토그램이니까 히스트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히스트. 함수 하나밖에 없죠. 히스트 플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트 플롯. 자, 파라미터 사용하는 방법 볼까요?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여기다 뭘 주면 좋을까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죠? 자,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릴 거는 뭘 그릴 거죠? 영수증 그릴 거예요, 영수증. X축에다 갖다 놓을까요? Y축에다 갖다 놓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수증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X축에 넣을까? Y축에 넣을까? 고민스럽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 놓으세요. 둘 다 가능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토탈 밀이죠. 일단은 Y축에다 갖다 넣을게요. 영수증 총액 토탈 밀 히스토그램. PRT 점 쇼 할까요? Y축에다가 토탈 비를 갖다 놔버렸어요, 제가. Y축에다가. 그죠? Y축에다 갖다 놨더니 Y축이 0에서부터 50까지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막대가 어떻게 돼버리냐? 막대가 가로가 돼버려요. 나머지 X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X축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두 개가 있다. 이 구간 안에는 뭐 14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는 뭐 대략 한 45개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간 안에는 뭐 한 48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X축으로 하느냐 Y축으로 하느냐의 차이점은 막대가 막대가 가로로 누워 있느냐 세로로 세워져 있느냐의 차이점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히스토그램 하면 요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많이 하죠. 그죠? 요걸 많이 하죠. X축에 영수증 금액을 놓겠다 이거예요. 영수증 금액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를 일정하게 나눠서 그 구간 안에 영수증이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를 막대 높이로 그린 거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드를 넣고 싶은 거는 PLT로 그리드를 넣으셔야 돼요. 히스트 플러스로 그리드 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드는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드는 이렇게 넣는 거고. 네. 그래서 X축을 연속형 자료로 하면 남아있는 Y축이 개수가 돼요. 개수. 카운트라고 자동으로 되어져 있죠. 레이블이. 그죠? 레이블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X 레이블은 변수 이름으로 X 레이블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Y 레이블은 히스토그램의 정의 자체가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막대가 몇 개가 생겼나요,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생긴 것 같네요. 잘못 썼나? 14개가 생긴 것 같은데, 막대 개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뭔가 파라미터가 있지 않을까요? 네. 히스트 플롯에만 있는 파라미터인데, 그게 뭐냐면, 빈즈예요, 빈즈. 빈즈라고 하는 게 있죠. 오토. 기본값이 자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동.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를 10개로 하겠다 그러면 막대가 10개로 바뀝니다. 여기를 12개로 하겠다 그러면 막대가 12개로 바뀌고요. 이거는 빈즈의 의미는 그 히스토그램에서 막대의 개수 혹은 그 막대를 잘라주는 구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막대 개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막대 개수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오토로 되어 있어요. 빈스의 기본값은 오토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음. 그래서 X축을 연속형 변수로 만들게 되면 Y축이 카운트가 되고 Y축을 연속형 변수로 하게 되면 X축이 카운트가 된다. 그래서 그 세로 막대 그래프, 세로 히스토그램이 되느냐, 가로 히스토그램이 되느냐 그런 차이인 것뿐이다. 둘 다 가능하다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피겨에 피겨에 엑시스들을 만드는데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냐면 2 곱하기 1 모양으로 2 곱하기 1이니까 행의 개수가 2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컬럼의 개수가 1개란 뜻입니다. 모양으로 엑시스를 생성하고 2개를 2개를 생성하고 그러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는, 위쪽에는 팁에 박스 플러스를 그리시고요. 박스 플러스를. 그리고 아래쪽에는 팁에, 팁에 히스토그램을 그리세요. 이렇게 만들란 얘기예요. 피겨에서 우리가 2개를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상하로 2개를 배치를 할 거죠. 2개를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가로 길이보다는 세로 길이를 좀 길게 해서 서브 플러트를 만드세요. 서브 플러트를 만드시고 위쪽에 엑시스가 X축, Y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X축, Y축, 엑시스가 있겠죠. 그죠? 네. 있는데 이 위쪽에는 박스 플러스를 그리시고 아래쪽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리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박스를 세로로 그릴지 가로로 그릴지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히스토그램도 세로로 그릴지 가로로 그릴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는 요거 조금만 바꾸시면 되겠죠? 요거 조금만 바꾸면 돼요. 서브 플러 만드는 코드 조금 바꾸시고요. 박스 플럭 대신에 히스토그램 넣는 거 조금 바꿔주시면 되고요. 흉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코드 조금만 바꾸시면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세요. 해보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자, 피겨 객체와 엑시스 객체들을 만드시면 되겠죠. 만드시는 건 어떻게 한다? plt.sub 플러츠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우리 로우의 개수는 몇 개로 하기로 했어요? 두 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한 개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 조절할게요. 조절하는데 이번에는 세로 길이가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위드스를 4로 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를 8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PLT점 show니까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네. 가로 길이가 짧고요. 가로 길이가 4, 세로 길이가 8, 세로 길이가 길죠. 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위쪽, 아래쪽 이렇게 배치가 됐죠. 자, 엑시스 몇 개 있어요? 엑시스가 축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니까 이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는 뭘까요? 배열이겠죠. 배열이면 뭐가 있을까요? 인덱스가 있을 거예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그죠? 위쪽에 있는 게 엑시스 인덱스 0번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엑시스 인덱스 1번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위쪽에는 박스 플롯을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SNS 박스 플롯을 그려주는 함수 이름은 박스 플롯.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에다가 팁을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에 라고 하는 게 있어야죠. 어디에. 지금은 엑시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엑시스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걸로 끝나면 돼요. 그죠? 엑시스가 하나만 있으면 이걸로 끝나도 되지만, 박스 플롯을 위쪽에 그릴 거냐, 아래쪽에 그릴 거냐를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게 파라미터 이름이 뭐다? 그 파라미터 이름이 X. 엑시스란 뜻이에요. 변수 이름은 얘가 변수 이름이죠. 엑시스, 인덱스. 위쪽에다 그릴 거면 0번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줬죠. X축에 팁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박스가 가로로 그려집니다. 그쵸? X축에 팁을 했기 때문에 박스가 가로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를 Y축으로 했으면 박스가 세로로 그려졌을 거예요. 그죠? 네. 가로로 그린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기로 했죠. 함수 이름이 히스트 플롯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죠. 팁스. 여기서도 X축에다가 팁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는 자동으로 개수가 되겠죠. Y는 자동으로 개수가 될 거고요. 빈스를 12개만 해볼게요. 12개만.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그릴 거냐를 주셔야 돼요. 어디에. 그게 엑시스죠. 엑시스. 자, 엑시스 인덱스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 자,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한 이유는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은 전부 다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었던 거예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행이 전부 244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팁도 244개가 있죠. 244개를 팁이 작은 순서부터 그러니까 1달러부터, 그죠? 뭐, 0.1달러도 있으려나? 예. 가장 작은 팁부터 가장 많은 팁까지 쭉 정렬을 했을 때 25%, 여기에 25%는 얼마인가요? 대략
50개 정도가 돼. 50 몇 개가 되겠네요. 그죠? 뭐, 51개, 122개, 아니다. 50개 넘으려나? 61개가 되겠군요. 61개. 그죠? 61개, 61개, 122개. 그죠? 244의 절반이면 12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부터 75%까지는 122개의 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위 25%는 61개의 그 팁이 있다는 얘기고요. 상위 25%에도 마찬가지로 61개, 61개의 팁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거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박스의 왼쪽에, 박스의 왼쪽에 대략 60개,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대략 120개, 박스 오른쪽에 대략 60개. 그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은 연속형 변수의 분포, 어느 범위 안에, 어느 레인지 안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레인지까지 값들이 쭉 하고 그 분포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하는 걸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하로 배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하로 배치해서. 네, 이런 식으로도 같이 많이 표현을 해요. 뭐 위쪽이나 아래쪽에다가 박스 플롯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히스토그램 그려가지고요.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 분포하는 모습을 같이 놓고서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뭐 10개로 바꾸면 뭐 대략 이런 정도 모양이 되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려봤는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 개의 엑시스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엑시스에 서로 다른 그래프를 배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세번 라이브러리가 죄송합니다. 세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종류가 달라져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은 똑같아요. 기본적인 문법이 데이터 프레임이 뭐냐? X축에 무슨 컬럼 갖다 넣을 거냐? Y축에 무슨 컬럼 갖다 넣을 거냐? 색깔은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X축에 사용할 변수, Y축에 사용할 변수, 그룹별로 색깔을 바꿔줄 색상, 그룹. 그 네 가지는 모든 함수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X, Y, Hu라고 하는 파라미터들은 그래프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그래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히스토그램에만 특별하게 있는 거는 빈즈. 박스 플롯에 빈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수는 없겠죠. 빈이라고 하는 거는 막대의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각각의 그 그래프 종류들마다 조금씩 다른 파라미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데이터, X, Y, Q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축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